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박 대표입니다. 일주일 동안 많이 컨디션이 안 좋았습니다. 독감으로 인해서 컨디션이 많이 좀 다운됐지만 지금은 좀 많이 회복된 상태고, 오늘은 주식시장을 조금 타이트하게 좀 살펴보고 체계적으로 여러 가지에 대한 재료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열정이 좀 고객님들과 많은 이 구독자님들에게 전달되길 좀 바라고요. 몇 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 지금 보시게 되면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비의 뭐 신성 델타테크, 솔브레인 뭐 여러 가지에 대한 전기차 뭐 배터리 관련주들 많잖아요. 근데 저 같으면 지금 당장 이 배터리 관련주들 아니면 2차 전지라든지 K 배터리 관련은 이제 더 이상 보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게 좋고 수급이 들어오는 거 사는 거 맞고요. 거래량이 급증되고, 지금 뭐 사람들이 손길 가는 거를 사는 것도 다 맞습니다. 맞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원한 건 없어요. 일단은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만 보더라도 지금 주당 순이익 자체가 상당히 프리미엄이 많이 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회사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은 이 회사가 주가 지수가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진짜 매년마다 진짜 미친 듯한 이 매출을 기록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번 올해 매출을 뭐 5천억을 기록을 했으면 내년에 주가가 진짜 2배 이상 더블링 이상이 나오려면은 1조 클럽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 다음 해에는 뭐 1조 5천억에서 아니면은 뭐 2조까지 계속해서 이게 성장을 해야 되지만 그런 회사는 없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라든지 미인주라든지 이런 주식 종목도 영원한 게 없다라는 게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주식시장에 들어오게 되면은 다들 보시는 게 이런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에 아니면 신성델타테크 아니면 UST 뭐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배터리만 얘기를 하는데 저라면은 접근을 하진 않을 겁니다. 이런 업종들에 대한 몰락은 사실상 너무 뻔해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카카오에 대한 플랫폼 자체가 뭐 카카오 그리고 카카오뱅크를 넘어서 이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까지 확장되고 있는데, 사업적인 측면에서 진짜 완전 뭐 엄청 눈에 띄는 진짜 매출을 확 일으킬 만한 사업이 없는데 문어발식으로 계속해서 확장만 하다 보면은 적자는 계속해서 쌓여가는 게 사업이죠. 이 카카오라는 플랫폼 자체는 사실상 뭐 좋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뭐 카카오 금융 지주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서 카카오뱅크까지도 만들었지만 사실 주가 지수가 어떻게 됐죠? 완전히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이 되었죠. 그래서 고점까지 갔을 때는 못 느끼죠. 카카오 좋은 거 아닌가. 지금 봐라. 카카오뱅크도 있고, 카카오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거의,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5천만 국민 중 카카오 안 쓰는 사람이 어딨냐. 카카오는 앞으로 뭐 20만원, 30만원까지 갈 거다라고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주가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NC소프트 같은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서도 뭐 NC소프트가 100만원이 기록을 하면서 앞으로 150만원이 갈 거야, 뭐 200만원이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했지만 주가가 24만원까지 추락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 뭐 지금 뭐 게임 산업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 대한 정책들 측면으로 인해서 게임 산업이 엄청나게 와르르르 무너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1년을 내다보기도 힘들고 앞으로 2년도 내다보기 힘들고 앞으로 장래에 어떠한 미래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내다보기는 힘든데, 그러한 힘든 와중에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진짜 계속해서 연장 상승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전기차 배터리는 제가 볼 때 하나의 테마 형성의 진짜 프리미엄 아니면 거품이 지금 이제는 꺼져가는 현상을 보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접근을 조금을 조심히 하시는 게 전 좋을 거라고 보고요.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 이제 좀 살펴보고 올게요. 제가 중국발 관련해가지고 종목을 세 가지를 유튜브 내에서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그리고 GS 리테일, 아모레퍼시픽 세 가지만 보면 된다라고, 중국 소비 관련주는 세 가지만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18,000원대에서 추천을 드렸고요. 한번 조정이 나올 때도 우리는 매수 기회를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는 18,000원에서부터 주가 지수는 19,270원까지 올라온 상황이에요. 뭐 GS 리테일이라든지 남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큰 방향은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주가에 대한 이평선에 대한 이격도들이 서서히 몰려들고 있다라는 건 주가에 대한 회복 속도가 좀 빠르게 진척이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이평선에 대한 회복 속도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걸치더라도 차후에 올라갈 수 있는 상승 동력은 쉽게 꺼지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보는 거에 대해서 터무니없이 보면 안 되겠죠. 지금 중국 관련해 가지고 뉴스를 좀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 올게요. 돌아온 유커입니다. 지금 국내에 입국한, 제가 방송을 찍었을 때가 8월달쯤이었으니까 그때 기간 8월 10일에서 9월 5일까지 국내에 입국한 중국의 국적자 추이가 지금 현재 2022년도가 3만 명에 그쳤었는데 2023년에는 26만 명. 지금 이게 몇 배죠, 여러분들? 이게 벌써 거의 한 8배, 8.5배 정도 되겠네요. 8.5배가 급증을 한 거예요. 그래, 이러한 부분에서 충분하게 우리가 접근을 할 필요는 있다 그랬어요. 저게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급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에 대한 주가가 이게 아직도 저평가가 됐다고 좀 보거든요. 중국에 대한 유커들이 지금 현재 뭐 26만 명 8.5배 증가했다라고 해서 우와 라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원래 따이공 애들은요 더 많이 들어와요. 뭐 춘추절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절기마다 막 10일 동안 15일 동안 연휴 받아가지고 한국 들어와가지고 진짜 화장품, 마스크팩, 아니면 명품 여러가지 진짜 싸그리 싹싹 가지고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소비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는데, 중국이 한국향 단체 관광 비자 제한을 해제한 이후에 한 달간 국내 입국자 수가 전년 대비 9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중국 노선 운항률도 50% 이상 회복하는 등 항공업계가 중국발 증편의 움직임이 본격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공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 되게 와 대한항공 뭐 아시아나항공 왜 이따구로 됐어 왜 이따구로 됐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나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서도 상당히 뭐가 돼 있다, 사실 이 주가에 대한 하락폭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상당히 잘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에 대한 주가랑 거의 비슷하죠. 2년간에 대한 조정이 걸쳤지만 여기에서 이전 저점까지는 확 빼진 않고 중간 지점 값에서 이렇게 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점 대비해 가지고 어느 정도 좀 빠져서 여기서 지금 현재 침체 구간을 겪는다고 해도 지금 현재 소비라든지 지금 현재 여행객들에 대한 급증으로 인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22,600원, 22,500원에서 놀고 있지만 25,000원에서 27,500원까지도 우리는 상승을 좀 열어놓는다라면 충분하게 지금 현재 이러한 수요객들, 여행객들에 대한 이 뭐랄까요, 프리미엄이 계속해서 쌓여서 주가가 이제 점점 형성되는 걸 우리가 좀 지켜볼 수 있는 그러한 국면이지 않나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고객님들께 추천을 드릴 때에도 종목을 볼 때에도 이러한 측면에서 좀 많이 봐요. 예를 들면 뭐 진짜 테마가 형성이 돼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형성이 되어가고 시작할 때, 아니면은 지금 이제 조금 재료가 조금 나오기 시작할 때쯤에 좀 추천을 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에도 충분하게 대한항공 아니면 신세계 인터내셔널, GS 리테일 그리고 아모레퍼시픽까지도 우리가 조금은 더 우호적으로 좀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보고요. 다른 것도 좀 살펴보고 올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러한 부분 때문에 유커들은 계속해서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소비 관련주들은 이제 시작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제 시작이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주가에 대한 이 증시 글로벌 추이에 대한 주식 전망, 증시 전망은 어떤가라고 좀 얘기를 한다라면 우리가 이제 그거를 좀 보셔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주가에 대한 상승 동력이 좀 빼앗겼던 부분들이 즉 연준이었어요. 연준에서 계속해서 장기적인 긴축 정책을 펼치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너무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지금 미국인들에 대한 금리 부담을 좀 느끼는 부분이 진짜 엄청나게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금융위기급으로 지금 이게 급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고금리 여건 속 미국인들이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TS 롬바드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스티브 플리츠는 중앙은행의 긴축이 미국인들의 소득 대비 대출 비용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높였다고 이같이 분석했다. 전체 임금 대비 이자 비용은 과거 경기 침체를 촉발했을 정도의 수준으로 급등을 했고요. 대출 비용 상승과 고용시장 냉각이 결국 소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이죠. 지금 현재 소득 대비해서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더 올 수도 있다라는 거는 우리 채널에서도 몇 번을 다뤘어요. 그래서 사실 뭐 물가를 더 잡아야 된다라고 계속 소리는 치고 있지만 그 말들이 부메랑처럼 다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물가를 잡겠다고 경기를 때려버리니까 지금 현재 경기에 대한 침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힘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이자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현재 트럼프가 급부상 중에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정말 더러운 정치 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진짜 헐뜯는 이런 정치에 대한 패턴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에 대한 지지율을 지금 현재 웃도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기 다시 대선 주자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올 것이고 부통령 자리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운운할 정도로 지금 현재 대통령 중에서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환호가 지금 더 거세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쉽게 꺼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1월 달에서부터 계속해서 제가 밀어붙이는 게 여러분들은 내년에 레드 웨이브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차기 공화당에 대한 대선 주자에 대한 이 선출로 인해서 레드 웨이브 그리고 주식 시장에는 정말 보지도 못했던 이 경기에 대한 엄청난 급상승에 대한 사이클을 여러분들이 보지 않을까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을 주목을 하셔야 돼요. 뭐 정치적 색깔에 대해서 뭐 논하자 막 이런 것보다는 일단 먹고 살기가 힘들면 안 되잖아요. 누가 됐든 간에 대통령이 누가 됐든 간에 먹고 살기 힘들면 안 되고 그리고 또 경제를 봤을 때 안보를 봤을 때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때에도 우리가 조금 이 안전감을 좀 느끼면서 살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충분하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잘했던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가 진짜 시장에 대한 개입이 없었기 때문에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할 거 없이 정말 진짜 알아서 잘 발전이 되었던 부분도 있었고 이 기업들을 살려주기 위한 정책들을 많이 펼쳤고 기업들에 대한 세금 혜택 부분들을 많이 어, 제공을 했기 때문에 기업들에 대한 일자리 수에 대한 증가로 인해서 고용 시장이 진짜 퍼펙트 완전 고용 시장에 대한 모습도 보여줬던 것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차후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레드 웨이브가 된다라면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좀 긍정적이게 차후에 있을 이러한 부분들 이 바이든과 트럼프 지지율이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웃돌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조금 기대치를 좀 걸어보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미국의 10년물 금리 올해 말과 내년 대폭 하락 가능성도 계속해서 운운하면서 나오고 있어요. 캐피털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남은 기간과 내년에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대폭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을 했다. 마켓워치가 CME 패드워치2를 이용하는 데 따르면 시장 참가자들은 연방준비제도가 내년 6월까지 기준금리를 현행 5.25%에서 5.5%로 유지할 가능성을 38%로 보고 있다. CE의 다이아나 로반의 이코노미스트는 중앙은행이 높은 금리를 오랜 기간 유지해야만 지속적인 디스인플레이션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고, 로반의 이코노미스트는 성장이 훨씬 더딘 기간이 지속돼야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로 되돌아간다고 생각되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정상화됨에 따라 임금 상승 압력이 둔화가 되고 임대료도 떨어지면서 물가 상승률이 후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서 지금 현재 연준이 통화 정책을 느슨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 국채 금리도 올해 말과 내년에 걸쳐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 국가에 대한 금리 정책들, 통화 정책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래서 경기가 되살아나야지만이 이러한 모든 이 여러 가지에 대한 노동 시장도 정상화가 되고 임금 상승도 이 압력이 둔화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임대료도 떨어지면서 물가 상승률은 덩달아서 떨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FED 연준에서 이러한 정책들을 계속해서 고수하기보다는 시장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냅둔다라면 지금 현재 뭐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미국 10년물 금리 올해 말과 내년 대폭 하락 가능성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도 이제는 다 왔다 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조금 생각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기로로 또 넘어가 볼게요. 지금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고대역 폭 메모리 HBM3를 공급한다는 소식에 시장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AI용 메모리 반도체인 HBM3 샘플을 보내어 최근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섹터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서서히 더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주가에 대한 상승폭 크게 그려왔고요. 지금 엔비디아의 소식이 들리면서 앞으로 이 삼성전자는 8만 전자까지 이 회복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들이 일각에서 들리고 있어요. SK 하이닉스는 그뿐만 아니라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보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뭐 2021년도에 8만 전자에 담았던 분들이라면 올해에 8만 전자 회복함으로써 이제 원금을 좀 회복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점만 보더라도 반도체에 대한 섹터들에 대한 회복 속도가 점점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담는 게 좋다라는 거죠. 지금 PER만 보더라도 지금 아주 저평가가 돼 있어요. 아까 에코프로 BM에 비해서 이런 주당 순이익 자체가 매우 지금 현재 뭐 이게 진짜 과평가돼 있다 또 아니고 적정한 수준보다 더 내려져서 지금 현재 주가가 이 회사에 대한 매출액 부분 비해서 영업이익 부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주당 갖고 있는 순이익이 매우 지금 현재 적절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담아두면은 나중에 점점 반도체에 대한 업황 회복 개선 아니면 반도체에 대한 재료들로 인해서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주당 순이익이 점점 증가하겠죠. 그 상태로 계속해서 되기까지가 지금 현재 이 종목들 관련해가지고 많이 모아두라는 게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도 반도체 섹터도 올라갈 거고요.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반도체에 들어가고 있는, 그리고 소재 부품 장비, 후공정, 와이퍼, 랜드, 디램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아니면 진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아예 하나의 메모리 칩에 대한 시스템으로, 시스템 반도체로서 지금 유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한 서비스들도 많은 업체에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담으셔야 되는데 거기에서 선발주자들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AI에 대한 시대가 도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AI에 대한 호재 관련 종목들도 상당히 지금 현재 눈에 띄게 여러분들이 담아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깨알같이 홍보를 합니다. 여러분들 저희 주식 투자 마을 사이트입니다. 네이버 검색창에다 치시면 되시고요. 저희 홈페이지 좀 많이 이용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께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저렴하게 모시겠습니다. 6개월에 100만원 6개월에 100만원에 모시도록 하겠고요. 수수료 커미션에 대해서 제가 더 받는 거를 조금 더 내려놓는 이유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자에 대한 부담감들, 그리고 고물가에 대한 부담감들, 여러가지에 대한 경기에 대한 불황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는데, 제가 수수료를 계속해서 터무니없이 비싸게 받는다는 건 저도 망하고 진짜 다른 사람한테도 정말 부담을 많이 주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 지금 들어오시게 되면 6개월에 100만원으로 받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면 올해 말까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 대한 개선들이 올해 말 그리고 내년까지는 더욱더 큰 시장에 대한 회복 속도, 성장 속도를 기대를 하고 있는 전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어떠한 종목에서 조금 더 이 시장에 대한 탄력을 받았을 때 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더 수익성이 좋을 수 있는 종목을 내가 매수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나 직장인 투자자고 투자에 대해서 조금은 어느 정도 좀 가이드라인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많이 이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식 투자 마을 사이트 들어오셔서,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구글 안드로이드에서는 저희 주식 투자 마을 어플리케이션이 있죠.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은 많은 분들께 이제 채팅으로서 이제 제가 리딩 서비스를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같이 올라가길 바랍니다. 저도. 그래서 많이 문의를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경기 침체 2년 동안에 이 자리를 묵묵하게 지켜왔습니다. 그만큼 책임감이 강하다는 소리고, 고객님들과도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분위기 속에서도 어떻게든 투자 심리를 잡으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다라는 거, 저한테는 진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PR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 때 진짜 1,500개 넘는 업체들이 진짜 다 폐업하고 사라졌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묵묵하게 붙어 있고, 그리고 묵묵하게 이 자리를 지킨다는 점도 향후에 들어오는 많은 불특정 고객님들, 클라이언트들에게 저라는 사람에 대한 뭐 이런 책임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회사에 대한 소명감이 얼마나 강하다라는 걸 충분하게 보여드렸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좀 많이 관심이 가져주시고 들어오시게 되면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 충분하게 도움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할 테니까요. 연락 많이 주시고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